공동사업의 현물출자입니다. 우리가 양도에 해당되는 것,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예, 근데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 우리가 양도 정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등기나 등록에 불구하고, 예, 우리 권리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돼야 돼.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돼야 되는데, 공동사업의 현물출자는 왜 이거를 양도로 보냐면, 예, 공동사업 현물출자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단독 소유 토지에, 예, 건축비를, 예, 현금으로 건축비를 출자해서, 우리가 이거 통상 지주 공동개발이라고 많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동 소유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공동 소유를 요거를 우리가 개발 사업에, 예, 현물출자하는 경우, 우리 다세대 주택처럼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를 공동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1대1 재건축이 들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6세대의 5세 주택을 10세대로 개발을 해서 6세대는 조합원이 갖고 있고 4세대는 일반 분양을 해서 건축비 충당하는 사례들이에요. 통상적으로 이 세 가지 형태에서 공동사업의 현물출자가 나타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공동 소유하는 것이 개발 사업으로 가버리면, 이 공동 소유 개념에서 보면요,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거를 공유 소유라고 그래요. 공유. 예. 이게 단독 소유, 공유, 아까 보신 우리가 총유가 있었죠. 종중이나 교육에는 총유 소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처럼 현물출자에서 이거를 사업에 공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해요. 합유. 이게 소유 형태가 달라요. 공유는 내 지분을 내 마음대로 처분권을 갖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어. 합유가 돼버리면, 예, 공유자는 맞는데 그 사람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처분이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유 상태처럼 한 사람의 마음대로 처분이 이루어져 버리면, 야, 우리 여기다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기로 했는데 내 집은 나 팔겠어. 그럼 사업도 안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 형태가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이 형태 자체를 아까 말하니까 소유권이 변동됐다고 보는 거예요. 소유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예. 소유 형태가 바뀐 자체를 우리가 요거를 양도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의 현물출자가 이거는 양도에 해당이 돼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요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예, 6세대가 공동으로 신축을 해서 4세대는 팔고 6세대는 조합원이 받기로 했어요. 이런 형태로 만약에 공동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예, 요거는 그냥 해버리면은 이 기존에 갖고 있던 6세대의 부수 토지가 모두 현물출자되는 걸로 봐서 전체가 양도가 이루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현금을 여기다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이 사람의 지분이 이 한 사람의 단독 소유자가 두 사람의 공동 합의로 소유로 바뀌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양도를 보는 겁니다. 예, 이것도 양도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아까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이걸 현물출자해서 세 사람이 그대로 변동이 없지만 이것도 합의로 가버린다. 그래서 이 공동사업의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따라서 이게 공동사업의 현물출자가 됐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거래가액이 존재하면 실질거래가에 가는 거고, 실질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계과세가 이루어질 테니까 어떻게 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하나 착안사항.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받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사업소득이 과세가 되죠. 그러면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의 장부상 기초가액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양도차익이 간다고 가정해보세요.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이루어졌으면 양도차익 요만큼은 양도세가 과세되고, 다음에 요 단계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거죠. 전체 소득금액은 변함이 없죠. 물론 사업소득이 추계과세가 이루어진다면 달라져요. 그러나 기장소득이라면 내가 여기 양도가액이 이 기초가액이 될 거고, 이 전체 소득금액은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는 개념 중에서 보면 양도소득을 더 내는 것이 유리한지 사업소득을 더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에 양도소득 과세인데 왜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렸어? 그러면 양도소득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면서 요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고 그러면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은 장특공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율이 동일 구간에 가 있다면 어떻게 돼? 양도소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검토를 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해서 현물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냥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놓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신 양도소득은 어때요? 양도소득은 지금 이루어지면 양도가 이루어져 버리면 다음 달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죠. 이게 자금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네. 요걸 감안해서 양도소득 쪽으로 자금 부담이 가면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양도소득을 많이 만드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겠죠. 이 점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과 관련된 이건 재건축의 경우에는 특약상을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4세대를 일반 분양을 하고 그걸 건축비 충당해서 우리 6세대를 짓자 돼 있으면 이 경우에는 지금 심판이나 대법원 판단은 이게 기존에 있던 모든 보유 토지가 전체 힘을 출자되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만약에 특약사항을 우리가 4세대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다가 매각하는 형태를 취하면 이 부분만 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그러니까 그렇게 특약사항으로 해서 일부만 양도한 것을 선양도로 볼 것인지 지금 현물투자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지 이게 6세대가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갖고 가는 방법도 있겠죠. 전체를 현물투자 해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다시 전체가 현물출자 돼버리면 재건축된 아파트는 취득이 어떻게 되죠? 현물출자돼서 양도가 이루어지고 신축되면 다시 취득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4세대 거를 부수토지를 매각하는 형태를 취하고 기존 6세대 거를 우리가 재건축한 형태를 취하면 기존 주택에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걸로 되죠. 즉 보유 및 거주기간이 통산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세에서 달라지고 나중에 취득 시기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별적 연구를 하시고 판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컨설팅 할 일이 아니라 판단해 줄 일이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케이스마다 지주 공동사업을 쓸 때 그 다음에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할 때 다세대의 주택을 멸실하고 추가 일반 분양분을 만든 다음에 건축이 들어가는 형태에 따라서 다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업무를 많이 해보신 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할 일이지 단독으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